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씨 그리고 국힘 내부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엄청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밀어놨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풀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국힘 내부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번에도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살리려고 당을 죽이냐? 지금 많은 국민들도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힘을 싣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총선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국힘은 최상병 특검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고요. 내부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서는 5월 2일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황이고요. 쉽게 말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신나게 거부권을 써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걸 돌려받을 시점이란 거고요. 그렇기에 이번 4.10 총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결국 진퇴양난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려 9번이나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면서 대통령이 나라를 자기 멋대로 주무르려고 했지만 이번 총선 이후로 그마저도 쉽지 않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힘 의원 일부가 야당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거부권은 힘이 빠졌다는 평가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총 192표가 나오고요. 거부권 행사 후 제2결 기준인 200석에 불과 8석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 내부에서 8명의 이탈표도 없을까요? 참고로 개혁신당이라든지 다른 당에서 본인들의 몸값을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지만 국힘 내부의 반란표가 8석밖에 안 될 수가 없단 겁니다. 참고로 박주민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 나와 최상병 특검법에 이종섭 특검법 등 추가 내용을 반영할 거다 이렇게 예고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죠. 최상병 특검을 어디 한번 거부해봐라. 그러면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틀린 말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번 4.10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한 배경이 뭐겠습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자기 멋대로 거부권 행사하고 야당 대표와는 대화도 안 하고 오히려 검찰이 막 움직이면서 언플이나 해대고 갑자기 국정원 얘기가 나오면서 간첩 타령이 시작되고 외교 문제, 물가 문제, 금리 문제 제대로 해결한 게 하나라도 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응축돼서 이번 총선에서 폭발했다는 겁니다. 야,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이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이번에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보면 이거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국힘에 가서 육선을 한 조경태 씨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최상병 사건 이거 우리가 먼저 의혹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민심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원식 씨는 최상병 특검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건데요. 저런 인간이 장관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럽습니다. 한다는 얘기를 보면 기가 막힌데요.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사와 재판 그냥 기다려보자. 무슨 특검이냐.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김재섭 씨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22대로 넘겨서 논의하자. 토론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재섭 씨는 늘 저런 식으로 은근히 비판적이고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국힘에 유리한 얘기를 돌려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물론 무조건 태극기 부대 입장에서 얘기한다거나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띄운다든지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22대로 넘겨서 논의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번에 심판했으니까 바로 최상병 특검하자는 거는 너무 정치적 파도에 휩쓸려서 특검법을 만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좀 시간을 두고 검토도 좀 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심판했다고 저렇게 부랴부랴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건 정치적인 파도에 휩쓸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얘기 그대로 해병대 예비역분들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또 시간 질질 끌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서는 5월 2일에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니까 국힘에서는
30대 당대표로 거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왜 김재섭 씨가 30대 당대표로 거론되겠습니까? 이준석 씨에 대해서 국힘 주류들이 어떤 생각했는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국힘 내부의 분열이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런 이상한 기괴한 행동이나 하고 다녔으니까 이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 정도로 기괴하다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껑충 뛰는 것이며 저게 후보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게 국힘을 도와달라는 얘기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신혜식 씨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TV조선에 따르면 한동훈 측에서 후보들을 모아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하자는 성명을 내자고 모색했다. 한마디로 대통령 탈당 요구서는 사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스탠스로 가는 건데요. 반면 정규재 씨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죠. 명백한 탄핵 사유 두 가지라면서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한 거다. 그리고 민생토론회라는 얘기로 전국을 돌면서 별의 별소리를 다 하고 다녔는데 이것도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서로 싸움이 나기 시작하고 책임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별의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야, 심지어 TV조선 주말 앵커도 총선 참패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 있는 거 맞지 않냐? 이거 부인하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야당 공세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을 해갈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죠.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씨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과 아니다, 이 모든 책임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냐,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틀로 나뉘고 있고 그 분열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걸 막을 수도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한동훈의 원스피커의 한계를 절감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여기서 제일 웃긴 건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한 홍준표 대구시장이란 건데요. 무슨 정치 9단이네 10단이네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대부분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지금 한동훈 씨를 유독 강하게 비판하면서 또 교묘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쉴드치겠습니까? 여당 참패는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옥 맛보게 한 한동훈은 용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 씨를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건희사랑의 강신업 씨가 또 나와서 홍준표는 입을 다물어라. 어디 본인이 입을 떼고 있냐. 한마디로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씨가 서로 또 티키타카 하면서 띄워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강신업 씨가 이번엔 나와가지고 이준석은 증거인멸 교사 때문에 윤리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람이다. 당에서 그리고 탈당한 거지 쫓겨난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후임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했다가 이젠 이정현 씨까지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수습이 되겠습니까? 원희룡에, 이정현에, 심지어 이상민에, 김한길에, 장재원에, 이동관에, 야,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원희룡 씨로 낙점이 된 상황이다. 원희룡 씨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 뭐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웃긴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옆에서 저렇게 공손하게 서 있던 이천수 씨, 원희룡 씨를 도운 이유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쭉 보니까 뭐 친분도 쌓이고 서로 좋아하게 됐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공약과 토론회에서 보여준 고민과 대안들로 마음이 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봤는데 마음이 가는 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서 선거 패배 후에 원희룡 씨가 교회에 가는데 또 거기에 뒤에 저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토템이란 말이 이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기에까지 따라가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정현 씨 얘기는 또 웬 말입니까? 장 지진다고 얘기해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본인이 남은 3년 동안 계속해서 털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고요. 윤석열 정부와 국힘의 갈등, 권력 다툼, 이게 앞으로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또 누가 주도권을 쥐려고 또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